네, 안녕하세요. 빅푸시입니다. 자, 소액결제 사업과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이 연관된 주제를 가지고 한번 방송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액결제 사업을 한 위치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아직도 잘 몰라서 그래요. 예. 서민들이 이제 하나의 위패, 화폐 유통수단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어, 어림 잡아도 뭐 100만, 200만, 300만 이렇게 나올 거예요. 통신사는 알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십수년 전부터 이 소액 결제라는 시스템을 넣었어요. 하지만 일단 정상적인 사람들, 중산층 이상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진짜 정상적인 사람들은 소액 결제로 과연 결제를 할까요? 예. 우리가 피처폰 있던 시절에 한도가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때 당시에 그걸로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뭐 많았을까요? 물론 결제 대행사인 뭐 다날이나 모빌리언스나 이런 결제 대행사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연계 전선이 펼쳐지고 뭐 이제 제휴를 맺어서 뭐 이것저것 살 수 있는 구조가 되었죠.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카드 생활한단 말이죠. 예. 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나 그죠? 하지만 또 이거를 쓰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하지만 이건 대부분은 이 소액결제 현금화를 통해 가지고 진짜 힘든 사람들이 끝까지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화폐 수단으로 쓰고 있다 이 소리죠. 예. 아직도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예. 지금도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어요? 아니면은 뭐 이걸로 어떻게 사업을 해요?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거는 합법적인 사업은 아니에요. 예. 어쨌든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좀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통신사를 알고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제 그동안의 히스토리,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주로 소액 결제를 자주 이용하고 꽉꽉 쳐서 연체하고 미납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 아니 뭐 기업 잘 다니고 회사 잘 다니고 공무원도 공무원 생활하고 국가기관 공공기관 잘 다니는 사람들이 통신비 밀리겠냐고요. 그죠? 통신비 밀릴 이유도 없고 통신비 안에 소액결제도 다음 달 통신비 결제할 때 좀 많이 빠져나가는 그 기분 자체가 싫어가지고 소액결제 잘 안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차피 신용카드로 다 몰아 쓰니까. 예. 그래서 소액결제는 한마디로 서민들이 이렇게 하나의 화폐 유통수단으로 먹고 살고 쓰는 수단이에요. 그 중에서 이득은 당연히 통신사가 취하겠죠. 그리고 현금화를 하는 사이에는 업체들, 소액결제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이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목구멍까지 찬 사람들은 최후의 통화 수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힘든 사람들은요, 핸드폰으로 소액결제 현금화 시켜가지고 요긴하게 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첫 번째 이유는 단 하나. 신용과 통신사 신용은 별도예요. 금융권에서 신용이 다 박살나도요. 이 휴대폰 요금 달라요. 휴대폰 요금 밀린 거 없이 잘 내면요. 예, 소액결제 잘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후의 신용카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끝까지 쓰는 거고요. 이게 애매한 그 위치에 있어요.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애매한 선상에 있다 보니까 자리 잡힌 지 되게 오래됐어요. 붕어빵이라고 제가 여기다 비유를 했는데 정말 똑같죠? 붕어빵 장사와 같기 때문에 포지션이 독식도 불가능해요. 아니, 예를 들면은 붕어빵 장사 잘 되는 저기 어디 유명한 뭐 강남이나 압구정도 거기에 붕어빵 자리를 딱 잡았어요. 그럼 전국에 있는 붕어빵을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못하죠. 뭐, 예, 사업자 등록에 있는 것도 프랜차이즈 아는데 그 왜? 붕어빵 내가 있으니까 저작권 나한테 있다? 왜? 안 되죠. 그래서 소액결제 사업이 업체도 많지만 독식도 불가능해요. 붕어빵이 그 자리에서 돈을 많이 벌면은 뭐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전국화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그래요. 노점상에 사서 해가지고 단속 받으면 어떻게 돼요? 벌금 내겠죠. 그런데 소액결제 사업은 벌금까지는 안 내요. 왜? 노점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 선상에서 하기 때문에 단속도 쉽지 않고 단속을 하려면 뭔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줬어야 되는데 피해자가 없잖아요. 소액결제 현금하는 사람도 돈 잘 받았고 이거 대신 처리해 주느라고 고생하니까 수수료 먹는 거고 이게 뭐 어떻게 해요. 하지만 이걸 정상적으로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간에서 이렇게 어떤 약간 도매상 비슷해가지고
과일을 내가 제주도에서 떼와가지고 이거를 중간에 뭐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이런 데다가 납품을 한다고 칠게요. 그런 것들 너무 명시화된 것들은 중간 유통 마진을 먹어도 사업자를 낼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애매하게 좀 그래도 되겠죠, 포지션은. 근데 이런 소액 결제는 그런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법은 아니에요, 또. 예, 근데 불법에 너무 활용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인식이 이렇게 된 거죠. 그 인식은 이렇게 중산층 이상의 어,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뭐 소액 대출이다, 소액 담보 대출이다. 이게 소액 대출 이게 무슨 어떻게 대출이에요? 대출은 미리 쓰고선 천천히 갚는 건데 이건 미리 쓰고 그런 게 아니라요. 먼저 결제를 다 해버리고 통신비는 본인이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독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원한 블루오션 사업이에요. 맨날 레드오션이다, 레드오션이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랬어요? 소액결제 업체 사장님들은 한 업체라도 더 안 해야 그래도 매출이 더 오를 수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혹은 이 좋게 재미 보고 혼자 돈 버는 거를 알고 싶지 않아 가지고 레드오션이라고 하는데 영원한 블루오션입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영원한. 예. 변하질 않아요. 예. 그래서 자리 잘 잡고 단골만 뭐 100명, 200명 확보해 놓으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거는 부수입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잘 벌고 진짜 집도 여러 채 있고요. 잘 살고 있어요. 차도 잘 끌고 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막 불법이니 뭐니 뭐 쫄아가지고 막 후덜덜 거려가지고 도전도 못하는 거고요. 이제 깡도 있고 철판 있는 사람들은요, 이거는 오히려 되게 약한 거예요. 예, 더 불법적인 거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거는 애매한 포지션이지만 그래도 일반인들 잘 모르던가 뭐 법에 저촉되지 않은 선에서 할 만한 거는 이만한 게 없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은 분들을 컨설팅 해드리고 정보도 주고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알고 보면은 소액결제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들이 있어요. 볼게요. 백화점 근처에 있는 오랫동안 포지션 위치하고 있는 악어와 악어새 같은 상품권 판매합니다. 매입합니다. 보였죠? 거기 보면요.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뭐 9만 3천 원이나 9만 2천 원 이렇게 매입을 해요. 그걸 다시 또 9만 5천 원이나 9만 7천 원 이렇게 파는 거예요. 어딘가에 필요한 곳에. 그 차익 얼마 되지도 않는 거 1, 2% 먹는 거죠. 요게 좀 더 편리하게 핸드폰을 통해서 한다고 보면 돼요. 비슷해요. 이런 구두방에서도 했잖아요, 옛날에는. 금리빨 삽니다. 상품권 삽니다. 각종 상품권 삽니다. 예, 이렇게. 중고나라나 이제 당근마켓에 보면요. 열심히 이것저것 매입하고 마진 붙여서 팔고. 이것도 비슷해요. 예, 급하게 올라와서 급처한다고 하죠. 급처. 그처 물건들을 사가지고 다시 약간 싸게 해서 팔아서 그 사이에 마진을 먹는 거. 그것도 소액결제 사업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게임 아이템 매입 판매. 이거 모르겠죠, 이것도. 게임 좋아하는 사람 알 거예요. 그죠? 게임을 해서요 거래가 되는 물품 진짜 오랜 시간에 걸려서 얻을 수 있는 것들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주는 거예요. 거래가 되는 것들을 주고선 돈을 받는 거죠. 왜? 그 사람은 돈은 있는데 그 노가다나 그 만드는 시간이 아까운 거지. 그냥 돈 들여서 그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재미를 볼 거다 이거죠. 그게 현재 유명한 우리 뭐 리니지나 각종 온라인 게임에서 보면은 안에서 결제 시스템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아이템들. 쉽게 살 수 없고 쉽게 구할 수 없는 것들을 돈으로 파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거를 좋은 거를 차고 재밌게 즐기겠다 이거예요, 게임을. 그런 사람들하고의 거래가 어마어마하죠. 아프리카 방송이나 유튜브나 트위치나 보면요. 게임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게임 그 재화, 게임 내에 보이는 캐시, 다이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덩그러니 들고 다녀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판매 매입 업체들이 많아요. 그래도 소액결제 비슷해요. 중간 마진 먹는 거니까. 근데 소액결제에서도 이렇게 대주니까 정보 이용료는 이렇게 게임 아이템을 대신 결제하고 이 업체들은 또 그걸로 또 팔아먹고 이 중간중간 깨있는 거. 그럼 이 업체들은 정상적인 업체예요? 합법이에요? 뭐,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이 사람들도 그런 거죠. 전당포를 볼게요. 전당포. 전당포도 합법, 불법 애매하죠. 대부업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놓겠지만 불법적인 작물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받고 할 거예요 아마. 그래야 먹고 사니까. 전당포도 비슷해요. 손해는 보지 않잖아요. 물건을 잡고선 100만 원짜리 물건을 받아가지고 40만 원, 50만 원 주잖아요. 시간 들어서 그거 안 찾아가면 그거 다시 팔아버리는데 정가에 팔겠어요 100만 원을?
아니죠. 60이나 70만 원에 팔아버리겠죠. 그래야 현금화 되니까. 그래서 전당포에 여러분들이 물건 갖고 가면 맨날 싸우잖아요. 아니 이게 얼마짜린데 이거밖에 안 주냐. 아니 그 사람들은 전당포는 그럼 그거를 정가로 다시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 사람 필요한 물건도 아니고 그죠? 전당포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급한데 여기는 말도 안 되게 40% 30%만 받고 팔아버리잖아요. 소액 결제도 마찬가지예요. 뭐 70% 80% 60%막 이렇게 하고 나머지 그만큼만 현금 받고 나머지 그 사이 30% 20% 10% 사이에서 이제 쪼개서 먹는 게 소액결제 사업이거든요. 왜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결제 사업이라고 해서 생소하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알잖아요. 대충 비슷하다는 소리예요. 예. 자, 소액결제를 통해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도박이죠. 현재 군대 내에서도 스마트폰을 갖고 들어가다 보니까 도박 엄청 한대요. 도박. 예. 소액결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주식, 비트코인, 토토, 하우스, 뭐 카주 이렇게 도박들 하는 사람들은 현금 필요하잖아요. 현금 필요하다니까 이미 다 박살난 사람들이라 금융 신용도가 바닥이에요. 그럼 뭐 하겠어요? 스포츠나 비트코인이나 주식은 360일 잔악계나 돌아가고 있는데, 그죠? 결국은 신용이 살아나지 않았다면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자, 코로나 같은 위기에 사업이 힘들어서 휴대폰으로 관리비 내고 뭐 조금 재료도 사고 하시는 분 봤어요. 왜 당장 장사를 하고 움직여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100만 원 결제해서 현금으로 70만 원, 80만 원 받고 해도 어차피 당장 현금이 필요하니까 휴대폰으로 재료를 사고 월세를 내고 관리비를 내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뭐 되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긴 있겠지만 그죠? 당장 현금으로 받아서 처리하는 게 더 편하겠죠. 어쩌겠어요. 당장 힘든 거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 신용 관리 못한 사람들. 휴대폰은 유지하잖아요. 왜? 신용 관리를 못해서 신불자가 되든 뭐라든 뭐 정상적으로 생활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단지 뭐 대출이나 신용카드나 이런 것들 못 쓸 뿐이지. 근데 휴대폰은 무조건 쓰죠. 요즘은 휴대폰으로 모든 걸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액결제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휴대폰은 유지를 해요. 예, 비용을 내고. 그렇기 때문에 소액결제를 통한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걸 기억하면 되고요. 뭐 그의 기타 뭐 다양한 사람들 있죠.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불법 고금리에서 막 깡하는 데 사람들도 있고 한데 뭐 그런 것까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소액 결제를 통해서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못해도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막 넘어갈 거예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고 요즘은 힘들어서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액결제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본인이 지금 처한 상황을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 사업을 하고 싶다. 네, 사업을 하고 싶어. 근데 계속 영상 올리잖아요, 제가. 리스크가 적은 사업이 이만한 게 없어요. 예. 돈을 벌 수 있다고 필요하다. 판단 딱 쓴다. 돈을 벌고 싶다. 아, 그럼 무조건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상담 받고 시작하는 게 최선이죠. 제가 이거를 언제까지 올릴지 모르겠어요, 영상을. 예. 저도 뭐 컨설팅하고 유료 컨설팅이라서 저도 돈을 벌고 그걸로 또 돈 모아서 저도 이것저것 하고 있고 살고 있고 그리고 저한테 컨설팅 잘 받아서 사업해서 잘 된 사장님들은 뭐 저한테 자랑도 하고 뭐 잘 나가고 있고요. 저보다 훨씬 잘 나간 사람도 많아요. 예. 그리고 망한 사람도 있고 그거는 복불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들이대야 됩니다. 뭐든 하려고 하면요 들이대고 행동으로 옮기고 어, 진행을 해야지 그게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액결제 현금화 필요한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사기를 많이 당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예? 소액결제 현금화가 필요해서 나 진짜 드디어 안 되겠다. 핸드폰으로 막 현금이 필요하다 하는 사람들 보면요. 1% 2% 아끼려고 막뭐 어디 페이스북 막 인스타 같은 데 가서 막 쪽지로 막 연락 온 거 막 100% 지급해 줄 테니까 막 98% 지급해 줄 테니까 결제 다 하고 돈도 못 받고 뭐 난리를 치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수수료 내고 진짜 급하면은 뭐 현금화해서 쓰면 됩니다. 왜냐면은 불법 고금리에 일수 쓰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예? 어디 가서 저기 대출도 안 되는 상황일 텐데 우리가 수수료 제하고 지급해준 안전한 곳에서 쓰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양쪽 다 제가 영상 올리다 보니까
소액결제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잘 운영을 하고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버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건 상황이 아니에요. 당장 이 현금으로 생활을 유지를 하는 거지, 그죠? 이 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뭔가 애매한 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업 추천 제가 무조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소액결제 현금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제발 사기 좀 당하지 말고 정상적인 수수료 내고 이용을 하세요. 어차피 잘 쓰고 있을 거고. 소액결제 사업 컨설팅 하고 싶으면 제 영상에 항상 링크가 있으니까 연락하셔가지고 상담 받고 진행하면은 제가 도와드린 거고. 그리고 안전업체가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컨트롤해서 제가 컨설팅해서 정직하게 잘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연기를 해드릴 테니까 필요한 데서 안전하게 현금화를 해서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특이하게 소액결제 사업의 위치 그리고 어떤 소액결제 사업의 비슷한 사업들도 알아보고 소액결제를 통한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또 알아봤어요.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요, 이 소액결제 사업과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미 악어와 악어새처럼 잘 돌고 있어요. 예, 정말 잘 돌고 있어요. 어, 오래됐어요.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많다는 거죠. 세상은 넓고 우리의 지식 수준은 짧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든 배우고 알고 한 사람들이 유리한 거죠. 세상은. 네, 감사합니다.